안녕하세요. 재테크 길룡쌤입니다. 시즌4 8편 시작하겠습니다. 자, 7편에서 소디움 이온, 나트륨 이온 배터리 말씀드렸죠? 자, 오늘은 양극재랑 음극재에 대해서 조금 한번 풀어드릴게요. 우리가 배터리 회사 하면 뭐 LG엔솔, 삼성 SDI 이런 회사들 많이 떠올리시잖아요. 하지만 배터리의 진짜 주인공은 따로 있다. 이런 이야기들도 많거든요. 완성품 회사가 아니라 소재 회사가 진짜 주인공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 왜 그러냐면 양극재가 배터리 원가의 40% 정도를 차지하거든요. 그러니까 배터리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소재 회사들이 최근 3년간 고생을 진짜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 드디어 흑자 전환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 반등 이야기 한번 시작해 볼게요. 우선 양극재가 뭔지 저희가 한번 풀어볼게요. 양극재는 뭐냐면 배터리의 플러스극 소재예요. 배터리 안에서 리튬 이온을 저장하고 내보내는 핵심 부품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앞에서 잠깐 이야기했죠. 원가의 40%를 차지한다. 배터리에서 가장 비싼 부품이에요. 그리고 이 양극재가 배터리의 성능을 거의 결정합니다. 에너지 밀도, 주행 거리, 수명. 이게 다 양극재에서 갈리거든요. 그러니까 배터리가 자동차라고 생각해 보시면 양극재는요, 엔진이에요. 제일 비싸고 제일 중요한 심장입니다. 근데 이 양극재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하이니켈 3원계. 저희가 삼성 SDI나 LG엔솔 이야기할 때 과거에 하이니켈 3원계 우리 굉장히 잘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 친구는 고성능입니다. 그래서 주행거리가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프리미엄 전기차에 많이 들어가고요. LFP는 저렴하고 안전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ESS나 보급형 전기차에 많이 씁니다. 자, 하지만 양극재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자, 음극재도 중요합니다. 자, 음극재는 뭐냐면 배터리에 플러스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마이너스도 있잖아요. 마이너스극 소재입니다. 리튬 이온을 받아서 저장하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음극재는 주로 흑연으로 만듭니다. 그럼 이 친구는 뭘 결정하냐면 충전 속도랑 배터리의 수명을 또 결정을 해요. 양극재가 엔진이라면 음극재는요, 연료 탱크예요. 얼마나 빨리 충전되고 얼마나 오래 쓰는지를 결정하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차세대 음극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는 흑연이 아니라 실리콘이 떠오르고 있어요. 실리콘을 섞으면 충전 속도가 빨라지고요. 에너지 밀도도 높아집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슈가 하나 더 있습니다. 탈중국. 과거의 음극재 시장은요, 중국이 꽉 잡고 있었어요. 그런데 미국이 중국산을 배제하면서 비중국 음극재 수요가 터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진짜 핵심이에요. 자, 소재 회사들이 진짜 긴 적자 터널을 지났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특히 양극재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3년 동안 진짜 고생했어요. 리튬 가격이 폭락을 했거든요. 23년 1월에 1kg당 474.5 위안이었거든요. 근데 작년 6월엔 57.7 위안까지 떨어졌습니다. 거의 9분의 1로 폭락한 거죠. 양극재 가격은 리튬 가격에 연동이 됩니다. 리튬이 싸지면 양극재 판가도 떨어져요. 매출 9분의 1로 급감하겠죠. LNF 같은 경우에는 23년부터 25년까지 무려 3년 연속 적자였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 반등 신호가 왔습니다. 리튬 가격이 저점 찍고 올라오고 있어요. 저점은 작년 6월에 찍었고요. 리튬 가격이 꾸준히 올라가다 보니까 LNF가 드디어 올해 1분기에 3년 연속 적자를 끝냈습니다. 올해 전체로 본다라고 해도 굉장히 좋은 수치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전망치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BM도 흑자 전환했고요. 포스코 퓨처엠도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 긴 겨울을 버틴 회사들이 드디어 봄을 보기 시작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재밌는 이야기도 해드릴게요. 양극재 3사가요, 전략이 다 다릅니다. LNF는
LFP라는 거에 조금 집중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삼성 SDI랑 1조 6천억 규모의 LFP 양극재 공급 계약도 맺었습니다. 그리고요, 테슬라의 하이니켈 양극재도 공급을 해요. 우리나라는 삼성 SDI, 글로벌은 테슬라 이렇게 양쪽을 잡고 있는 거죠. 다음은 포스코 퓨처엠입니다. 포스코 퓨처엠은 비중국 음극재가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이 꽉 잡은 음극재 시장에서 탈중국 수요를 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천연 흑연 음극재를 약 6,700억, 그 다음에 인조 흑연 음극재를 1조 원 규모를 수주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에코프로 BM이에요. 에코프로 BM은 유럽 현지 생산이 가장 큰 강점입니다. 국내 업체 중 유일하게 유럽 생산 라인을 가지고 있어요. 헝가리에 공장이 있거든요. 직접적으로 바로바로 납품할 수 있다는 가장 큰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3사는요, 전략도 조금 다릅니다. LNF는 LFP에 집중하고, 에코프로비엠은 전고체 양극재에 무게를 많이 싣고 있고요. 포스코 퓨처엠은 LFP랑 전고체 둘 다 노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에코프로 BM을 한번 주목해 보시면 어떨까 해요. 왜 그러냐? 내년 전고체 양산 삼성 SDI가 목표하고 있다라고 했죠. 네, 그런데 이 삼성 SDI랑 적극 협력할 거라는 관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6편에서 저희가 이야기했던 휴머노이드 전고체. 네, 그래서 그 전고체에 들어가는 양극재를 선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 다른 매력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잘 한번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소재 회사들한테요, 또 새로운 기회가 찾아왔죠. 4편에서 저희가 ESS 말씀드렸어요. AI 데이터 센터 때문에 ESS 수요가 늘어난다. 근데 이거는요, 양극재 회사한테도 기회입니다. 왜냐면 ESS에 주로 LFP 배터리가 들어가는데 그 LFP에 LFP 양극재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ESS가 커지면 LFP 양극재 수요도 커진다라는 뜻입니다. 네, 그래서 LNF랑 포스코 퓨처엠이 LFP 양극재 생산을 본격화하고 있어요. 원래 전기차용 3만 개만 만들었는데 이제는 ESS용 LFP로 사업을 넓히는 거예요. 여기 포인트가 있죠? 네, 탈중국 정책. 그러니까 미국이 ESS 생산 원가에서 중산 비중이 40% 넘으면 보조금을 못 받게 하거든요. 그래서 비중국 양극재가 귀해집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나라한테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좋은 점만 이야기했으니까 리스크도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네, 첫 번째는요, 리튬 가격 변동성이에요. 그러니까 양극재 실적은 사실은 리튬 가격에 진짜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데 리튬 가격이 만약에 다시 떨어진다, 그럼 실적도 흔들릴 수 있으니까 요거 체크 잘 해보시고요. 두 번째는요, 아무리 미국이 중국을 때리긴 하더라도요, 중국과 경쟁은 계속 해야 됩니다. 예, 특히 소재 업체들이요, 진짜 강해요. 뭐가 강하냐? 가격 경쟁력이 압도적입니다. 예, 그래서 항상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는요, ESS가 받쳐주긴 하지만 전기차 캐즘도 완전하게 회복이 되는 게 중요해요. 전기차용 양극재는 아직은 회복 중이라서 ESS에 너무 성장성만 보고 가기에는 살짝 부담스럽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전고체에 대한 불확실성이에요. 그러니까 차세대 전고체 양극재 기대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 언제부터예요? 내년 양산 목표입니다. 아니, 양산 전이잖아요. 불확실성, 이런 것들까지 고려하면서 투자하신다라고 하면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벌써 8편 끝났습니다. 다음 편에는요, 저희가 그 한국, 중국, 미국의 배터리 전쟁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왜냐면 왜 이런 것들이 생기고 여기서 생존 전략은 뭔지를 저희가 조금 잡고 있어야 앞으로 2차 전지가 흔들리더라도 꾸준하게 잡고 가실 수 있는 그런 목표를 제대로 설정하실 수 있거든요. 자, 듣다 보니까 2차 전지도 재밌죠? 꾸준하게 이렇게 쌓으면 됩니다. 공부가 쌓일수록 계좌 앞자리가 바뀝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편에서 또 만나요.